네, 안녕하세요. 성남 사는 차 실장입니다. 오늘은 보일러 분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을 어제 찍으려고 했었는데 생각을 하고 제가 찍지 못했어요.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1시 20분 된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찍고 자고 내일 일찍 출근을 해야 되는데 내일 찍을까 하다가 오늘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찍고 있습니다. 지금. 자, 어떤 이야기냐면요. 오늘은 분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이게 일반적으로 가정집에 시공된 분배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살고 있는 집의 보일러실에 있는 분배기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사진에서처럼 공급관 한수관이 분배기 옆으로 꽂게끔 되어 있는 거, 이쪽이든 이쪽이든 옆에 방향으로 꽂게 되어 있는 거를 기름용 분배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 보이시죠? 위에서 공급관 환수관이 내려오는 것을 가스용 분배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름용 분배기는 기름 보일러에만 쓰고 가스용 분배기는 가스 보일러에만 쓰는 것은 아니에요. 그 상황에 맞게끔 시공자가 판단을 해서 어떤 걸로 쓸지를 판단을 해서 이제 시공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요, 이런 분배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분배기냐? 분배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일러 밑에 가니까 분배기가 딸랑 하나 있어요. 한 쌍이 있어야 되는데, 공급 환수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공급인지 환수인지 모르는 놈이 하나만 딱 있어요. 당황하죠. 어떻게 좀 검색을 해갖고 영상을 보고 해결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분명히 영상에는 분배기가 두 개인데 한 조인데 한 조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얘는 그냥 딸랑 하나 있네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 저희 나라는 먼저 아궁이 그쪽은 빼겠습니다. 그 시작점을 빼고 제가 아는 기준에서 연탄 보일러, 기름 보일러, 가스 보일러, LPG 가스 보일러, 도시가스 LNG로 넘어오죠. 자, 하나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기름 보일러예요. 예전 때 제가 그런 현상을 많이 봤는데 방이 안 따뜻했다고 해서 가면은 분배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분배기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어딘가 방바닥 어딘가에 매립이 되어 있어요. 뭐 그게 보일러 밑일 수도 있고요, 보일러실 밑일 수도 있고 싱크대 밑일 수도 있고, 저쪽 뭐 보일러 시작점이 여기라면은 집의 끝이 여기라면 끝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의 분배기가. 얘를 찾아내서 엑셀을 끊어 가지고 연장을 해서 끌고 나가서 보일러 분배기 밑에다가 또 하나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갖고 한 쌍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 분배기는 있지 않느냐, 땅바닥에.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왜 의뢰를 하셨을까요? 방바닥이 안 따뜻하다고? 자, 사진 보이시죠? 요 놈이 주범이에요. 땅바닥에 매립되어 있던 분배기입니다. 자, 분배기도 지금처럼 좋아가지고 스텐 분배기, 알루미늄 분배기, 동분배기 이런 게 아니에요. 강관 부속으로 강관 엘보, 강관 T 이 구의 얘기예요. 메인 끌어 나가는 겁니다. 부속을 여기다가 난방 부속을 만들고요. 3구의 경우도 똑같아요. 엘보, T 써가지고 메인 끌고 나가고 난방을 연결하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얘도 다 돼요. 두 개 나와 있는 것처럼, 분배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에어 처리도 되고 뭐 난방관 청소도 되고 다 됩니다. 처음에는 되죠. 한 10년 15년 돼도 될 거예요. 되는 집도 있을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바깥에 나와 있는 분배기도 그 당시에 졌으면 강관입니다. 바깥에 있는 분배기 강관이 녹나기 시작하면요, 땅에 매립되어 있는 방바닥 어딘가에 매립되어 있는 분배기는 이미 녹이 나 있어요. 산화가 땅바닥에 매립되어 있는 게 1.5배에서 2배 이상이 빠릅니다. 녹쓰는 속도가. 더군다나 분배기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에서 난방관을 통해서 물이 계속 돌잖아요. 순환을. 난방을 키는 순간에 순환 모터가 계속 도니까 물이 계속 돌잖아요. 그러다 보일러를 끄면은 또 물은 멎어 있죠. 결론은 그 관 안에 물이 차 있다 보니까 이 강간 부속은 녹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멍이 요만했던 게 처음에 시공할 때는요, 스케일이 껴서 녹이 나서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순환이 돼요. 확 막혀버립니다. 순환이 안 돼요. 보일러는 계속 돌아가요. 근데 순환이 안 돼요. 가스비만 그냥 날리는 겁니다. 열 효율성이 없죠. 열 효율이 없어요. 지금 저희 나라는 뭐 가전제품이나 뭐나 뭐 따져보면은 가성비 많이 따지잖아요. 몇 등급이고 전기를 얼만큼 소모하고. 보일러도 마찬가지예요. 순환을 못하면요, 가스만 그냥 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방바닥은 항상 그 자리고요. 순환을 못 시키니까요. 자, 먼저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이 사진이 한 7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공사한 지가. 찾아가지고 거기서 난방관 끌고 나와서 올렸어요. 자, 불과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집도 저거를 분배기가 하나만 나와 있어갖고 방이 안 따뜻하다 그래갖고 제가 가서 싱크대 밑에서 찾아가지고 새로 하나 빼드렸습니다. 했을 때 이 방바닥이 따뜻해지는 거는요, 순환이 잘 돼버리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거 뭐 하루 이틀을 때도 안 따뜻해지는 게 1시간만 돌려도 금방 뜨거워져요, 막 방바닥이. 그러니까 거짓말 제가 1도 안 보태고요, 어머니네 가서 보일러를 좀 돌려놓으면요, 제가 뜨거워서 어디 앉아있지를 못해요.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뜨거워갖고 이불을 깔고 앉아있거나. 그 정도로 열 효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는 거고요. 뭐 안 한다고 그러면은 계속 그대로 생활을 하실 것 같았으면은 뭐 의뢰도 안 했겠죠. 자, 이 분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런 상황에서 집에서 주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원인을 몰라요. 자, 공사는 간단합니다. 찾기만 하면 돼요. 당연히 바닥은 다 까야죠. 어디인지 모르니까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가까이에 있다면 무작정 까는 건 아니고요, 노비선 같은 게 있어요. 전기하시는 분들이 쓰는 걸로. 자, 분배기와 나와 있는 분배기와 연결되지 않은 하나의 공급관을 빼서 환수관이 될지언정 쑤십니다. 가까이에 있으면은 뭐가 딱 걸릴 거예요. 들어가다 막혔으니까, 다 녹나서 막혔으니까 막히겠죠. 그러면은 위치를 가늠해서 조금만 들어갔다면 그 근처일 거고,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면은 그건 방법 없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무조건 바닥을 다 뒤집어서라도. 안 그러면은 뭐 전체적인 난방관 공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막 뒤지다 보니까 보일러 분배기, 난방 청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난방관 청소. 근데 거의 대부분 뭐 스케일이 생기고 녹물이 생기고 뭐 그런 거를 거의 분배기 쪽에서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현직에서 지금도 저도 현장에 가서 작업을 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합니다. 뭐 가리 감독만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영상 앞에서도 보시면 직접적으로 제가 작업을 하죠. 자, 1차적인 원인은 저는 수도라고 봐요. 배량기를 통해서 보일러로 올라가는 그 수도 라인이 문제라고 봅니다. 거기에 강관 부속을, 쇠로 된 부속을 써놨다면 1차적으로 보일러를 통해서 보일러로 녹물이 들어가겠죠. 시간이 되면. 얘도 똑같잖아요. 강관이잖아요. 분배기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2차적으로 봅니다. 1차적인 원인은 수도에서 보일러로 들어가면서 강간 부속이 한두 개만 있다고 해도 녹은 나서 보일러로 녹물이 유입이 되고, 이 녹물이 순환 펌프를 통해서 난방관으로 들어가서 녹은 똑같이 진행을 한다고 봐요. 이게 1차적인 원인으로 보는 거고요. 두 번째가 저는 이제 난방관에 돼 있는 맥구라라고 보는 겁니다.
뭐 제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수 배관에도 보일러를 통해서 이 강관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부정을 하신다면은 말이 안 맞는 게, 자 보시죠. 수도를 통해서 보일러로 들어가서 난방을 제끼고 난방을 배제를 해보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강관이 돼 있는 직수를 타고 보일러로 들어가서 물을 데펴서 온수로 나옵니다. 물론 아니 냉수에 강간을 써놨는데 온수에 안 썼겠어요? 뻔히 써놨겠지. 네? 그 1,000원, 2,000원, 그 몇천 원 아끼려고. 네? 강간 소켓 해봤자 500원, 600원. 근데 신주 소켓 쓰려고 그러니까, 신주로 된 부속을 쓰려고 그러니까 2,000원, 2,500원. 그 돈 1,000원, 2,000원 그거 아끼려고 비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경멸합니다. 자, 그런 부속, 그러니까 온수로 나오면은 다 녹물이에요. 다 녹물. 분배기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를 1차로 보는 거예요. 1차적인 원인. 저는 일을 배울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없으면 작업하다가 차를 끌고 나가서라도 사옵니다. 뭐 철물점이 근처에 있다면 비싸도 사요. 욕먹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일 다 해놓고 욕먹으면 그것처럼 기분 나쁜 거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긴 했지만, 그러니까 강관을 써놓으면은 온수에서도 녹물이 나온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말단이에요. 수도 말단. 자, 계량기에서 화장실을 통하고 싱크대로 가고 보일러로 말단으로 오지, 냉수가 보일러를 통해서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녹물을 실질적으로 쓰는 데는 온수가 되는 거예요. 난방이야 저희가 쓰는 물이 아니잖아요. 씻는 물도 아니고 그냥 방바닥만 순환을 해서 보일러로 다시 들어가서 계속 순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온수에서 녹물이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 강관을 설치해 놓으면 이거 보면은 환장합니다. 제 최근에도, 예전에는 그런 녹물이 나온다는 걸 알았지만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관 안에 고여있는 것만 봤으니까. 자, 이렇게 관 안에 녹이 찹니다. 관관 한두 개만 있어도. 얼마 전에 공사를 하나 했어요. 그러니까 누수가 된다로 갔는데, 이제 공사 다 끝나갈 무렵 그 집에 거주 주시는 세입자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온수에서 녹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자, 보십시오. 들어가는 냉수 라인에서 관관 부속을 이렇게 많이 써놨고, 보일러를 통해서 내려오는 온수 라인에도 관관 부속을 이렇게 많이 써놨습니다. 얘는 시간이 지나면 녹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신대요. 근데 그 집은 보니까는 애기가 있어갖고요, 까만 애기가 있어갖고, 저 투명색으로 된 저 샤워기 헤드인데, 원홀 수전 헤드인데 그 가운데 필터를 교환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계속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틀어보니까 녹이 나오는 게 거기에 다 걸려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만 걸리는 게 끝이 아닐 겁니다 라고 그래갖고 앞에 헤드를 제가 풀러가지고 안에게 보여드렸어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 안에도 녹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제가 싹 갈아드렸어요. 물론 공사에 포함된 내용도 아니고 그거 잠깐만 손봐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부속 비용 많이 들어가봐야 한 15,000원, 20,000원 들어갑니다. 딱 갈아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안에 여태까지 관 안에 있던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빠져나와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상태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그 강관 부속을 댈 수 있으면 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상당히 안 좋습니다. 성인들도 그 물로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는데, 그러니까 쇠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그 물로 씻으면 막 뽀뽀가 올라요. 저도 쇠독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데는 좀 괜찮은데, 일단 배주위, 턱뒤 같은 거 그 쇠만 닿아도 막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데 그 갓난애기들이 그 물로 씻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바로 피부병 걸립니다. 아토피 걸리고. 좀 이 시공하시는, 보일러 시공하시는 업자분들도 그렇고, 좀 그런 좀 속된 말로
좀 얍삽한 행동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많이 해봤자 2만 원이잖아요. 소주 한 번 안 마시면은 집에서 그냥 싼 소주 2병 사다가 뭐 먹는다 해서 그거 안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 손해보면 돼요. 그냥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면 편하잖아요. 그냥 제 오지랖에서 하는 말이고 그냥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작업 안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서초동을 한번 갔어요. 서초동을 갔는데 뭐 보일러를 교체를 했는데도 방바닥이 안 따뜻하다 그래서 저도 얘기만 듣고 갔으니까 당연히 뭐 에어 처리를 안 했다가 평수가 크다고 그랬어요. 에어 처리를 안 했거나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분배기도 요번에 갈았다고 그러고 보일러도 교체를 하셨어요. 근데 단순히 보일러 시공업체 사장 말만, 그러니까 기사죠. 기사 말만 듣고 보일러랑 분배기를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환장하는 게 뭔지 압니까? 분배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가. 분배기 하나를 간 거예요. 이게 욕먹을 짓이거든요, 이거.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갖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 주인분한테. 보일러를 왜 교체하셨냐고. 보일러를 교체해야지 방이 뜨뜻해진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에어 처리 했다고 합니까? 저는 알면서 물어봤어요. 했다고 했대요. 그래갖고 사모님 여기는 에어 처리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분배기가 하나인데 또 물려놓은 것도 그 분배기 하나도요 공구관에 물려놨습니다. 어떻게 에어 처리가 됩니까? 그게? 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열면은 물이 나왔대요. 나올 수밖에 없죠. 공구관이니까 보일러에서 계속 물을 집어넣는 아니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만약에 환수가 아니었다면 물이 나왔을까요? 분명히 어딘가에 하나의 분배기가 매립이 되어 있는데 분명히 간 거 아니었을 거예요. 이번에 스탠리로 간 거 보니까. 그것도 알분배기로 갈아놨더라고요. 하나니까.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모님 이거는 보일러를 갈 문제도 아니었고 분배기를 갈 문제도 아니고요. 이거를 찾아가지고 지금 바깥으로 빼내야 됩니다. 근데 공사가 그러면 크지 않을까요? 거기가 공사가 거기는 좀 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 보일러실이 밑에 낮았는데 엄청 돋아놓은 거예요. 진짜 한 1m 정도를 옛날 때 구형 화장실이었는데 돋아놓은 거예요. 돋아버렸어요. 국물이 져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밑에 있다면 클 수도 있죠. 근데 아니면은 이쪽 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찾아봐야 되는 데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요번 겨울을 나고 거긴 겨울 때 갔었어요. 요번 겨울 때 겨울을 나고 이제 건물을 허물고 건축 허가가 나면은 새로 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굳이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겨울만 어차피 거기가 단층 건물이고요. 단독주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용하세요. 사용하시고 뭐 전기 매트를 깔고 사용하셔도 되고 어차피 물이 샌다고 해도 남의 집에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물이 샌다 그러면은 그냥 밸브 잠가 버리세요. 요번 겨울 그렇게 춥지도 않습니다. 해서 공사는 안 했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거기다가 돈을 써가면서 그거 내년에 집을 부시고 새로 짓는데 돈을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제 판단을 그렇게 돼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집에 왔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고맙다고. 다른데 거기다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그 보일러 시공한 데다가 얘기를 했는데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안 하지 당연히. 아이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해서 또 해볼지 제가 한번 찾아봐가지고 없는 영상들을 또 뭐 변기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시공할 수 있게끔 조립부터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조만간 한번 해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늦었네요. 지금 코로나가 조금 그나마 나아지는 지금 이제 추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긴급생활지원비 해가지고 1인당 10만원씩 뭐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준다고 하니까요. 그런 정보들도 한번 알아보셔서 신청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런 거 말고도 저 공용부 공사 같은 데는 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8세대 이상인가 해서 공용부에 대해서 뭐 옥상방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때도 있어요. 그걸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날짜가 되면 한번 그 주제로 해가지고 어떤 조건에 어떤 어떤 분들이 그거를 할 수 있고 어떤 조건에 이 공사를 진행해서 이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보조금을 80% 정도 될 거예요. 그걸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다뤄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자야 되겠네요. 자, 영상 모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